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와, 벌써 2023년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새해에 또 한번 했던 컨텐츠가 있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그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더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찾은 걸로만 해서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반응 괜찮으면 두 번째, 세 번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컴퓨터로 고고! 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게 뭔 거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이거 처음에 보고 와, 이거 뭐지? 하고 한참을 보다가 이 사진을 보고 이거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딱 감이 오시죠? 미니 휴대용 풍력 발전기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바람이 불면은 팽글팽글 돌아가는 그런 휴대용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보고서 와, 이게 얼마야? 6억. 와, 6억이나 모집됐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찬찬히 살펴보게 됐어요. 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사이트를 볼 수가 있었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스펙들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크기가 이 정도 되고요. 무게는 1.3kg. 텐트 하나 무게 정도 되네요. 그리고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여러 가지 스펙들을 자세하게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터리로 해서 바로 디바이스를 충전을 할 수도 있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배터리 역할을 해주나? 계속 찾아봤는데요. 전화기는 얼만큼 충전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카메라, 스피커 등등 이런 장비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하게 표기도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나름 괜찮게 만들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식이고요. 그 외에 자세한 설명들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자래요. 여자 두 분이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6억이나 모집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한 개 가격이 53만. 와, 좀 비싸다. 두 개 사면 100만 원. 와, 이래가지고 6억이 모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질문, 충전을 하려면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여기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집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이크로 USB. 이건 C타입으로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콘센트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조 배터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그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IP54 등급, 이거는 저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54 등급이면은 방수가 약간만 되는 거라서 비 오는 날은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온도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즉 겨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 같은 거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캐나다 브랜드더라고요. 이 뷰, 멋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아이템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뭐 건전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AA 건전지인데요. 이거는 충전지입니다. 딱 보시면 여기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잖아요. 페일 블루라는 브랜드인데요. 감청색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게 다양한 사이즈의 건전지를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이게 뭐 사실 별거 없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 건전지를 만들게 된 게 환경을 생각하자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작은 브랜드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For the Planet 이런 멤버로서 기부도 하고 있었고요. 포우라는 이런 단체에도 기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잠깐이라도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고요. 이런 아티스트 콜라보 컬렉션도 만들고 있어서 브랜딩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소매드라는 그나마 이제 브랜딩을 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 제품은 이게 있었는데 가격대를 보면 비슷한 가격대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아웃도어 장비들 요즘 충전식으로 대부분 교체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죄다 건전지 쓰는 거였지만,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은 꼭 캠핑 갈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데요.
고어텍스 이야기입니다. 네, 고어텍스 이야기인데 이번에 고어텍스에서 약속을 결국에는 지키는 그런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거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뭐 특정 신제품 소개가 될 수도 있고 고어텍스라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죄다 영어잖아요. 근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만 보면 되는데 PFCS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어텍스가 2017년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2023년까지 PFC 풀이를 이루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2022년 가을부터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에서 이 원단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EPE라는 고어텍스의 신제품입니다. 고어텍스가 멤브레인 원단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사실 꼬리표 같은 게 좀 붙었어요. 고어텍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멤브레인 원단을 만들지만 환경을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2017년에 내가 2023년까지 모범을 보이겠다 딱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무슨 얘기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기존의 고어텍스 멤브레인 원단이 이거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개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의미가 있냐면 2023년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고어텍스가 1등입니다. 대장이죠. 근데 이 대장이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는 약간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작을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에서 두 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고어텍스의 EPE 를 사용을 했고 테스터들이 사용을 해본 바로 아주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스톰시프트라는 파타고니아 가장 대표적인 자켓에 이 원단을 사용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다 라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크테릭스 디렉터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기존의 고어텍스 제품을 의류나 신발 다양한 데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2020년 가을 시즌부터 EP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그래서 랄레 자켓이라는 자켓에 EPE 원단을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로몬, 살로몬 부사장님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EPE 멤브레인을 XT6라는 신발이거든요. 살로몬의 진짜 대표적인 신발인데 여기에 EPE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나 살로몬, 아크테릭스 같은 진짜 아웃도어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이런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이거를 사용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용은 사실 재미없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MSR에서 새로운 텐트가 출시합니다. 틴드 헬름이라는 터널형 텐트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풋프린트가 앞에 전실까지도 나오는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컬러감이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실내는 이런 느낌이고요. 2인용이랑 3인용으로 나오는데 원단은 립스탑,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을 했고 바닥은 테프타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높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2인용은 101cm이고 3인용은 109cm 요만큼 차이 나는 거죠. 폭이나 길이 차이도 살짝 있었고요. 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텐트는 사실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3인용이 3.7kg, 2인용이 3kg 정도면 그렇게 가벼운 텐트는 아니고요. 가격은 600불, 500불 정도 하는 텐트로 백패킹용이라기보다는 미니멀에 적당한 그런 터널형 텐트가 새롭게 출시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 터널형 텐트 아니구나. 이거 오타가 났네요. 합스케이프라는 텐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4인용, 6인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만 보시면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이거는 가죽을 타겟팅으로 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엄청 높죠. 그래서 4P, 6P로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4P는 185cm, 6P는 195cm. 웬만한 성인들 여기 안에 들어가도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공간감도 되게 널찍합니다. 특징이 이거 저는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이 텐트 케이스, 텐트 다 설치하고 나서 막 굴러다니는 거를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주머니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포켓이 10개나 위치를 하고 있고 패스스루 포켓이라고 해서 여기 사진 보시면 밖에서 손을 넣어서 포켓에 있는 걸 빼서
텐트 문 안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머니도 있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앞에 전실 공간을 뭐 한쪽만 이렇게 열어서 쓸 수도 있고요. 다 열어서 쓸 수도 있고 캐노피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치 방법은 폴 2개를 가로질러서 꽂아준 다음에 리치 폴을 옆에서 꽂아줘서 위에 공간감을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무게가 좀 나가요. 4P 같은 경우에는 5.4kg, 6P 같은 경우에는 6.1kg, 가격은 500불, 600불 정도로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토캠핑이나 미니멈 캠핑에서 쓰기 되게 괜찮은 텐트 같아 보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무게가 뭐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니지만 가격이 조금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MSR이니까 이 정도 가격대면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서머레스트에서 새로운 매트가 출시가 됩니다. 네오 에어 NXT라는 매트가 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NXT는 다음 버전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엑스라이트, 엑섬, 서머레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인기 있는 에어 매트죠. 이게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는 2023년 신형이고 하나는 구형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로고 색깔? 되게 뭐 바뀐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음이 83%나 이건 뭐 엄청 줄어든 거죠. 그리고 R밸류도 높아졌고요. 두께도 1.2cm 정도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엑스라이트 R밸류가 4.2였는데 4.5로 높아지고요. 엑섬 R밸류가 6.9였는데 6을 돌파해서 7.3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두께는 6.4cm에서 7.6cm로 두꺼워졌고요. 엑스라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던 게 바로 이 소음입니다. 텐트 안에서 뒤척일 때마다 그 바스락바스락한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 파격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한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영상 링크를 위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뭐 줄어들어봤자 뭐 얼마나 줄어들었겠어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이게 옛날?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거야 이거. 와. 근데 앞에서 R밸류 높아지고 두께 두꺼워졌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뭔가 줄어든 게 뭔가 더 넣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무게는 오히려 더 가벼워졌고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야, 이러면은 엑스라이트랑 엑섬 쓰시는 분들은 만족스럽게 쓰시는 분들은 혹할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23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서머레스트, 엑스라이트 그리고 엑섬 이 매트는 진짜 사람들한테 괜찮은 평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레스트에서 혼초, 판초라는 이런 게 있대요. 저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원래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제품들은 합성 소재로 만든 그런 제품이었는데 2023년부터 다운, 거위털로 만든 제품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가 이렇게 아노락 스타일로 바뀌고요. 주머니도 있고 팔 옆에 닫아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바뀐 새로운 이런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랩에서 매트를 만듭니다. 랩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랩에서 처음 만드는 매트라고 하네요. 어떨까 해가지고 살펴보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매트가 출시가 됩니다. 펌프색을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무게도 되게 괜찮았고 여기 보시면 요게 되게 궁금했어요. 랩에서 특허 갖고 있는 기술인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딱 포인트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5개의 매트가 출시가 됩니다. 2개, 1개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3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오닉 스피어, 스트라토 스피어, 엑소 스피어 해가지고 3가지 모델인데요. 앞에 2개 이 친구들은 무게도 가볍고 상급 스펙이 적용된 그런 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약간 중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요거는 자축 매트입니다.
여기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R밸류를 의미를 하고요. 무게는 475g, 580g으로 약간 가벼운 무게, 그리고 여기는 중간 무게. 뭐 자축 매트, 근데 자축 매트가 630이면 엄청 가벼운 건데, 네, 이렇게 무게는 돼 있고요. 가격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할 것 같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오닉 스피어 이 모델이 메인이 될 것 같은데, 틸트라는 랩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 인터뷰 및 소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위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 솜 같은 데 사이에다가 이런 은박 재질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런 은박 재질을 가운데 넣어서 매트를 만든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사실 이것만 보면 무게나 가격대나 R밸류가 그냥 뭐 보통이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 매트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랩이 진짜 오래된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가 이제 와서 매트를 만들었다.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랩의 에어매트도 아주 기대되는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요. 다음은 요겁니다. 요거 로로나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전통이 있고 해외에서 유명한 브랜드인데, 딱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로로나는 진짜 오래됐어요. 1928년부터 가업으로 이어오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가의 자켓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출시하는 게 뭐냐? 이야, 이 이미지 어쩔 거야. 너무 멋있다. 그죠? 노로나는 노르웨이 브랜드입니다. 노르웨이 브랜드라서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여기서 이런 텐트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텐트가 지금 보면 도명 하나랑 터널형 해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컬러도 두 가지고. 근데 이 컬러 베리에이션 한 게 너무 이뻐 보였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특히 이쪽과 이쪽 컬러 다르게 했고, 터널형도 앞과 뒤를 컬러, 요거를 살짝 차이를 준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격대가 2인용은 900 정도 되고요, 1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라서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노르웨이 브랜드 아니랄까봐. 근데 텐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되게 고가인 그런 브랜드이기는 해요. 스펙을 좀 더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냥 보편적입니다. 리스탑 5000 원단을 썼고요,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DAC4를 사용을 했다는 부분. 근데 뭐 무게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랑 여기 컬러가 다른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깔끔한 느낌이 되게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 뭐 물론 국내에서는 이거를 수입하는 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품도 있다. 이거 근데 진짜 이쁘다. 아무튼 이런 노로나라는 브랜드도 있었고요. 네, 다음은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지만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브랜드이긴 한데요. 2022년에도 그레고리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배낭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은 뭔가 그렇게 새로운 건 없었어요. 백패킹 라인업을 쭉 보면 여기 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새로워진 건데, 옵틱의 새로운 모델인 포칼이라는 배낭을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35, 38리터 작은 리터 수가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게 새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여자 모델은 45리터도 출시가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 뭐가 새로워졌느냐, 뭐 줄루랑 제이드라는 모델도 있지만 이건 등산 배낭이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포칼의 정말 울트라 라이트 리터 수가 작은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게 새로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게? 스펙을 보면 뭐 크게 바뀐 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무게가 얼마나 될까? 무게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구나. 아니 뭐 거의 안 줄어, 비슷하네.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죠? 리터 수가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무게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무게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쉽다. 그죠? 그레고리가 사실은 제가 진짜 옛날부터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샘소나이트에 넘어가면서부터 국내에서 샘소나이트에서 그레고리에 대한 그런 마케팅을 전개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등산 배낭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 보면 뭐 여행용 배낭, 뭐 데일리백, 다양한 진짜 가방으로 나오는 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기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뭔가 좀 아쉬운데요? 제가 아쉬운데요? 2편 만들어야 되겠다.
실화임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레딧이라는 그 되게 큰 커뮤니티에 지금은 이렇게 삭제가 됐는데요. 사진이 삭제가 됐어요. 아크테릭스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이피스트에 기사도 올라왔는데요. 아크테릭스의 새해 기념 컬렉션이 유출이 됐다. 시조새 대신 토끼 등장이라고 해서 와, 저 이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로고에다가 약간의 베리에이션 해주는 건 괜찮은데 아예 로고를 완전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이게 루머라고 아크테릭스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아주 큰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토끼해 우리나라나 중국에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유출이 된 것 같은데 진짜라면은 사실은 아크테릭스의 모회사가 아머스포츠죠. 근데 아머스포츠를 갖고 있는 회사가 2018년부터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다는 걸로 어떠셨어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자료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